반갑습니다. 아니, 평소보다 오늘 이걸 좀 이렇게 좀 적은 것 같은데, 오늘 강의는 오늘 사실은 한 여기 수백 명이 앉아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 두 분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새로운 발견. 앞으로 좀 두 분이 좀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뭐 예스 그룹 이렇게 그룹 얘기 자꾸 하는데, 사업에 있어서 이제 그룹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경쟁력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PM 사업이라기보다는 이 다단계라고 하는 사업을 할 때 초기에 제가 읽었던 책들을 다시 제가 껴서 읽고 있거든요. 뭐 그때 이제 한참 유행했던 책들이 뭐 읽어보지는 않으셔도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때 이제 뭐 소유의 종말이다, 접속의 시대다, 뭐 이런 책들. 그 다음에 이제 VA 미래 뭐 많았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이제 그때 제가 그 다단계 사업을 공부할 때 그걸 그런 책을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사업만 하면 정말 남만 보고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우리 사람들 앞에서 막 본질이 어떻다, 가치가 어떻다 이런 거 막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좀 지겨운 분도 계셨고 뭐 저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도 제가 그런 책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단계로 따진다 그러면은 한 3단계 정도의 그 과정이 필요하겠다. 역시 힘은 또 우리 관제사님 앞으로 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단계로 한번 괜찮습니까? 이렇게 단계로 한번 나눠보면 이게 이제 이걸 제가 1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2단계. 이것도 다단계네. 3단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얘기는 여기. 오늘 우리 정유사님이 아까 회사에 대한 부분이나 제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어.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3P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3P. 첫 번째가 뭡니까? 제품. 뭐 이전에 뭐 회사. 그죠? 뭐 플랜 이런 거잖아요. 여기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수만 번 이상 그렸을 이 동그라미 두 개. 이게 단계. 네? 단계. 여기가 회사. 그 다음에 회원이죠. 회사와 회원의 어떤 서로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설명을 하잖아요. 오늘 제가 여기 좀 다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 제가 터치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럼 이러한 마케팅이 왜 나왔냐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을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까? 이게 이제 포인트 마케팅이다. 포인트 마케팅 얘기도 하고, 캐시백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캐시를 백을 해주는 거잖아요. 캐시를 백에 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캐시백과 캐시백의 차이를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마케팅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이 됐던 이유의 어떤 내세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사실은, 이렇게 자주는 안 했지만, 이전 회사 있을 때부터 계속 제가 터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어떤 문제냐면, 제가 뭐 생산의 주체는 기업이고, 소비의 주체는 소비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짚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해봅니다. 근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자, 이제 이게 이 단계에서 출발점이 어디냐 있잖아요. 자, 자본주의. 뭔데 자본주의가 있나?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이미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에서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합니까? 생산을 한다니까. 자본이 없는 사람은 소비를 하고. 어제 혹시 대통령 후보자들 와가지고 봤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차별이 없는 나라, 무슨 소득의 분배.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그것이 수용이 되는 그 개념이 아니거든. 자본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주의.
개인의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가지고 최대의 부를 가져가는 것이 자본주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왜 혼자가 다 가져가고 나눠주라. 이게 이제 그 진보 성향들, 사회주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하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 그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사실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제가 휴대폰을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게 30년 전이거든. 95년도. 95년도 이전으로 가면 휴대폰 있었습니까? 없었죠. 지금 한 가정에 휴대폰으로 일어나는 비용이 많은 집에는 100만 원씩 나와요. 그거 뭐습니까? 무슨 데이터 요금 써줘? 옛날에 그런 거 없었다고. 분명히 우리가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이 늘어난 것 같은데 내 생활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다 거기 있다니까. 옛날에 아파트 안 살았잖아요. 아파트 안 살 때 무슨 뭐 관리비를 내고 무슨 내가 사는 집에 관리비를 왜 냅니까? 자기 집이 자기가 사는데. 물세 냅니까? 물세 우물 파가지고 물 부으면 되지. 무슨 물세 쓴다고.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경제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생산이 다양화된다는 얘기거든. 생산이 다양화되면 생산의 주체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 나는 왜 힘들지? 나는 왜 힘들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뭘 가져야 됩니까? 자본을 가져야 되는데 자본을 가지는 게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내가 태어났는데 누가 우리 아버지 보고 사장님이라면 그 뺑나무 거예요. 뺑나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소잡고 있으면 절단한 거야. 내가 태어났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소잡고 있잖아. 저 깨를 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속해 있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라는 체제에서 이미 딱 세팅이 되어 있거든. 제가 책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딱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다단계를 공부하면서 획기적이라고 느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분명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산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다단계에서는 뭐랍니까? 소비가 생산이라고 하잖아. 소비가 생산.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이게 이제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부의 미래에서도 브로슈머를 하면서 소비가 생산되는데 이 개념이 들고 나오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 생산하는 하나의 주체인데 우리가 이제 소비자 보고 당신도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된 거지. 여기서 이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같은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다. 소유의 개념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자본을 가지려고 하면은 자본이 있는데 접속을 해라. 접속을 어디에 접속합니까? 이게 기성된 다단계라니까. 우리가 접속을 어디다 하죠, 접속을? 220볼트 접속합니다. 어디 접속할 건데? 어디 접속할 거냐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처음에 이해를 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가 정치경제라는 시간이 있었거든. 이사분들 그런 과목 없잖아요. 정치경제라는 그 과목 시간에 그때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생산의 주체는 기업이고 소비의 주체는 가정이고 그 가운데서 그걸 컨트롤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다.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거의 개념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았다는 거지. 책을 읽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현실 경제에 일어나지 않는 걸 책만 보고 이해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부의 미래,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있구나.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다단계 때 만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어거지가 아니고 연결이 되더라는 거지. 연결. 자, 그래서 그 뒤에 현상들을 지켜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맞네. 피자 1판 먹으니까 한 판 공짜 주네. 뭔가 모르게 포인트에 대한 마일리지라는 개념이 이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소비를 한가 동시에 생산이 발생된 거잖아. 내가 10만원 쓰니까 마트에서 0.2%라도 정리해 준 거잖아. 아주, 뭐랄까, 이게 협소한, 아주 작은 개념이지만은 소비 자체가 생산이 되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지. 우리가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저는 아마 흘리는 포인트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포인트 가지고 뭐 공짜로 피자 먹고 있잖아요. 수두룩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단지에 나오는 쿠폰, 할인 쿠폰만 모아가지고 생필품 사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행위의 소비가 생산이 돼가지고 하나의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반화되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본 거겠지.
제가 보다 이 일에 관심이 없으면 이거 그러니 하고 말지 뭐 신경 쓰겠습니까? 그래서 터치했던 개념들이 이게 캐시가 백이 되는 이것이 하나의 베이스에 전제되어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나타난 게 이 다단계 사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지. 야, 자본이 없는 내가 생산을 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맨 말씀드린 게 뭡니까? 회원은 소비의 주체인데 회원 아까 우리 사업사도 좀 전에 얘기했고 아까 정영철 사업 설명할 때도 우리는 소비자 그룹을 구축하는 일을 하는 거. 소비의 주체들이 소비를 하는데 이 소비가 결국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생산이 된다는 개념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지금 이 BS가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지금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죠? 창업 자금을 준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 이거지. 자 그러면 자본주의에서는 돈질이라면 돈질 이 자금이 많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참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개념을 모르고 시작해가지고 다단계 사업 야 제품 좋다 먹어봐라 이거 먹으면은 막 안 죽는다 죽긴 죽는데 오래 산다 이래 막 안 걸린다 이렇게 했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될 것 같고 막 회사도 대단한 것 같아서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어디로 간다? 자본주의 질서 속으로 지가 들어간다니까. 한 1억 2억 모아가지고 한 붙어 볼 거라고. 100억 200억 1000억 지배하는 세상에 1억 2억 들고 들어간다니까. 그 되겠습니까? 참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세상을 지배하는 이 돈의 흐름 이거는 세팅이 딱 되어 있는데 내가 이번에 막 1억 모아가지고 내 요가 배불란다. 1억 모아가지고 내 커피숍 배불란다. 이러고 들어가니까 그 버틸 수 있습니까? 못 버팁니다. 요즘에 저 기장 쪽에 한번 가보세요. 카페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장사 잘하고 있었는데 저 한 뭐 100m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요거 10배짜리 카페 하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게 이게 안 간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질이다. 그 돈이 이긴 거예요. 못 이깁니다 그거. 그래서 아니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서울에 물건을 만약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가 가가지고 버스에서 거기 무슨 운송 같은 게 있었잖아. 그럼 거기다 내가 이제 맡기면 여기서 서울에 있는 터미널로 보내가지고 이거 찾으러 가고 이랬잖아요. 그 하나의 그것이 하나의 그 어떤 제품을 이렇게 전달하는 통로로 이렇게 쓰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딱 누가 딱 보고 쓰니까 야 앞으로 저게 돈이 될 것 같은 거야. 앞으로 요거는 기업화해보자. 기업화해보자. 택배가 그 대한통운이 제일 시작했잖아요. 요거를 택배 개념으로 딱 바꿔보면은 이게 게임 끝나겠네. 근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다 이거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한 1, 2억 갖고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 이미 그렇게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모든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이미 다 자리 잡고 다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 신고되어 있는 자영업자가 한 500만 명 정도 된다는데 그 중에 지금 폐업한 사람이 벌써 100만 명이라서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300만 원 정도 된다 이러거든. 얼마나 투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뭔가 애를 쓰잖아요. 애를 쓰지만은 돌파구가 없다. 정부에서 아무리 세제 혜택 주고 대출 주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 어떻게 나라가 옛날부터 가난한 나라 임금비도 어떻게 못한다 했거든. 그러면 겨우 이제 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해주겠지.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안 하다 떠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다단계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 현상적으로 내 아는 언니가 찾아와가지고 야 이거 좋다 사업에 돈 된다 하더라 할 정도로 이해를 하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나는 자본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주체가 아니고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주체면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소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어렵죠? 솔직하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첫 번째는 오늘 저녁에는 뭐가 땡기지? 뭐 맛있는 거 먹지? 이런 게 있지만은 오늘 저녁에 뭐 갖고 배 채우지? 이것도 있잖아. 두 가지 깨지잖아요. 오늘 저녁에 내가 뭘 먹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내용이.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거는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은 뭐 사회주의 국가 가면 되잖아. 북한에 가든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PM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PM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아도 되는 전화입니다. 공인 안 받아도 되죠? 희한해. 이만큼 주면은 카드사에서 대출 받아. 내가 돈이 없는데, 눈치 채는 거야. 그래서 3P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제품을 만드는 프로듀스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부분과 플랜에 대한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PM이라는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베이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산을 주체로 살 수 있는 일은 드디어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만났다. 이 개념 안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거잖아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알아보니까 정유정 사장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의 회사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내가 알아보니까 어느 정도냐 하니까 깊이 파고들어가니까 눈물이 날 정도의 회사다. 그럼 된 거지. 그럼 된 거 아닙니까? 혹시 과거에 내가 근무했던 회사 있잖아요. 근무회사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뭐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되는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장 죽일 놈이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 데서 없어져요. 알아보면. 신입 상황 때는 막 그냥 뭣도 모르고 뭐 열심히 일한다. 쭉 머리 그보세요. 회사의 비리 알게 되고 다 알게 되잖아. 쉽지 않다. 32년 동안 거짓말 하기 어렵거든. 32년 동안을 사람들을 그룹을 쪽으로 속이기 어렵다니까. 어렵습니다. 그거는. 근데 어쨌든 93년도에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그러한 문제점 없이 인정을 받아가면서 성장하는 회사가 PM 아닙니까? 뭐 다단계에서 그런 회사 없거든. 그러니까 회사 괜찮지? 이름도 괜찮고. 네. 제품은 자연 그대로를 독일 과학이고, 뭐 화학제품 셀에 섞인 거를 가나의 기술로 만든 게 아니잖아. 이거 된 거잖아. 제가 그 동기사원님 우리 스님 뭐랬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갖다가 사등분 하더라. 아니, 기계로 사등분 말고, 직경으로 사등분 하더라. 근데 독일 사람들은 이거를 구등분 해가지고 거기다 글자까지 인쇄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 대표로 구등분이고, 10등분도 아니고. 좀 이상해. 어쨌든 그래서 독일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아주 수학적인 개념이든지 또 과학 이런 개념을 봤을 때는 아주 정확하다. 대명사 아닙니까? 그럼 된 거잖아요. 근데 제품도 실제로 우리가 체험을 해보니까 좀 다른 것 같다. 이것이 성장을 견인한 거거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뭡니까? 플랜. 제가 아는 분이 보험회사 이제 오래 하신 분이에요. 본인은 500만 원만 PM에서 나오면 올인하겠다. 한 달에.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이 10년 동안 납입을 하고 2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을 받으려면 한 달에 얼마를 입금해야 됩니까? 연금으로 하면?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씩 10년을 넣으면 12억이에요. 그 12억을 2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받으면 20년 동안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 이자 빼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집어넣어야만이, 그것도 10년 동안 집어넣어야만이 10년 뒤부터 20년 동안 내가 500만 원씩 받는 게 연금이잖아. 빠지고 보면 금액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PM에서 매달 5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00명 적립하면 되죠. 300명만 적립을 한다고 하면 내가 매달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자, 400,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매달 1000만 원씩 내가 적금하기 쉽습니까?
그렇지만은 매달 300명의 아보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5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가는 거는 이거보다는 쉬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00명이라는 아보가 만들어졌을 때 주는 거잖아요. 왜 열심히 했다고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럼 사람들 오늘 목표가 보면 아까 정의사님 아까 100명이 되죠? 수학사 100명이 됐나? 미안합니다. 100명이 됐잖아. 그러면 내가 100명의 오토십 정도를 만들어낸다 하면 한 달에 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내 목표는 저기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받고 싶다 하면 정해진 거예요. 이 PM에서는 오토십 100명 하면 되는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가 마케팅으로 풀어보면 이미 이거 결정이 돼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사람들한테 오토십 조차를 맨날 체크해라. 이번 달 같이 뭐 액션백 있고 뭐 다음 달 같이 뭐 5+ 그거 빼고 정확하게 오토십 숫자. 내 혼자 정립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나의 파트너가 해서 같이 정립을 해 나간다면 생각보다 빠르질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사실 그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게 연금이거든. 근데 이게 이 회사, 이 사업의 속성이 뭡니까? 이게 속성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이 배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이 숨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회사가 그 역할을 해주면 너무 고마운 거지. 땡큐. 지금 회사가 겨우 건강식품, 이제 뭐 화장품 쪽은 조금 나왔잖아, 조금. 그죠? 화장품은 지금 얼굴 반쪽밖에 못 바르잖아. 야, 나왔다니까. 어제 안 나왔거든. 이거 두 개 가지고 지금 어깨에 5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단계 우리 솔로 과장님이 지금 진행하는 행보로 봤을 때는, 아니, 굳이 여기 있는 제품을 안 만들 이유는 없다는 거지, 여기 있는 제품들. 여기 있는 제품들이 뭡니까? 조금 전에 정의사도 이야기했지만 샴푸 뭐 이런 여기에 어떤 퍼스널 케어 제품도 들어가야 되고 홈테크 제품도 들어가야 되고 뭐 많잖아요 제품들이. 그러한 제품들을 출시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지. 왜? 글로벌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회원이 막 늘어날 건데 그럼 그 회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나라도 딱 던지면 팔릴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거잖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욕심을 낸다고 하면 솔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솔로 과장님의 성향대로 봤을 때는 조금은 핵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솔로 과장님 입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합병이라는 단어를 주로 얘기하신다, 많이 하신다는 말씀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아주 신중하시겠지. 회사를 합병하는 데에 대한 어떤 행위는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끼리 있는 얘기니까 모사를 우리가 인수할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다. 그 이야기를 왜 하실까? 합병이라는 것은 내 사전에 없어.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나는 한 땀 하나 만들어가고 회사를 키워나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합병 이야기를 왜 끄집냅니까? 관심이 생기다 끄집냅니다. 부쩍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 중에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제가 합병하고 뭐라 했습니까? 남미라 했죠. 남미라고 하는 그 남미의 인구가 한 6억 정도 돼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그 동네가 이 동네 다단계에 정말 잘합니다. 이 사람들 할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다단계의 몫을 그려야 될 사람이에요. 자원은 있는데 그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애들 아까 뭐랬습니까? 자본가들이고 자본가들이 정부하고 결탁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고 그거 아닙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하긴 어렵고요. 서민들은 결국은 그 자원을 가지고 뭔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꽃게 들고 가가지고 막 제가 막 일하고 이거잖아. 노동력으로 돈 벌어가는 그런 구조거든. 근데 일할 때도 없어요. 일할 때도. 요새 다 뭐 기기 가지고 무슨 사람이 일을 합니까? 이런 얘기 있죠. 대한민국 국민 70%가 농사일에 종사했을 때 70%가 농사에 종사했을 때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대한민국 70%가 농사를 했는데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댔다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 5%가 농사하는데 쌀이 남아갑니다. 남아갑니다. 벌써 끝내라는 건 아니잖아. 요새 제가 이 중국어 공부한다고 엇갈 까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 졸로 회장님이 난민을 이야기하실 때 제가 이제 저분이 왜 난민을 자꾸 얘기하실까 하고 봤을 때는 시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원료 수급 그 아마존에 그 엄청난 그 아마존에 자생하고 있는 어떤 식물들 우리 그거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독일 PM이 수천 가지 식물에 대한 영양소 이런 데이터 끝났다 이러잖아요. 수천 가지 그거를 얘하고 섞었을 때 얘하고 섞었을 때 어느 시너지 그거 지금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솔로 회장님의 영역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조금 제가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솔로 회장님이 합병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 조금 괜찮은 어떤 덩치하고 합병이 되어버리면 제품이 한두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50개, 100개가 들어와야 돼요. 실제로 독일에서 그런 시도가 많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 확실하게 검증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번 지켜볼 뿐이에요. 근데 조금 빠를 거야. 앞으로 제품들이 나오는 속도가 조금 빠를 거다. 지금 치아 준다는 거 우리 안 주잖아요. 왜 안 줄까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물량 못 됩니다. 현재 생산 라인이 아니고. 아니 한국에 지금 치아 돌아버리면 회원이 몇 명입니까? 한 사람이 한 개씩만 가져가도 몇백만 개 줘야 되거든. 안 된다니까. 대만도 있잖아요. 치약이 딸리니까 아카데미에 참석한 사람한테만 쿠폰을 줘요. 그러면 참석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세트 살 수 있도록 쿠폰을 주거든. 그러면 5%한 한 세트밖에 없어. 어제 제가 보니까 15분 정도가 지금 신청했대요. 근데 임경사님이 뭐 한 4세트 좀 주면 좋겠다 뭐 이랬는데 일단 기다려보시라고 제가 대만에 제가 20세트를 달해서 20세트를 좀 만들어도 근데 이번에는 제가 못 갖고 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이제 23일 제가 들어갈 건데 이번에는 못 가지고 오고 아마 그분들이 22일 날 한국에 나올 때 가지고 올 거예요. 22일 날 그분들이 올 겁니다. 우리가 다음 달 23, 24 우리가 1박을 우리가 할 거거든요. 그분들이 22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참석하실 거예요. 뭐 말게 알아듣도 못 알아듣도 미안하다. 나도 가면 말게 못 알아듣겠냐. 내가 못 알아듣겠냐. 저거 뭐 똑같거든 뭐. 분위기 보러 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잘 지금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행위가 요거 힘들다고 했잖아요. 도망가지. 완전 망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제가 서울 제가 올리다 다니니까 서울 제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1년에 2번 모이거든요. 이제 5월달에 한 번, 11월달에. 이번에 이제 친구들이 비원을 한번 보자. 후원 창덕궁에 오픈 안 했대요 원래. 그래서 오픈하니까 이제 신청을 하면 빨리 마감이 되어버린다. 그래 빨리 마감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딱 설명하시는 분이 투어를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왔는데 좋더라고.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가을에 오면 좋대요. 가을에. 그 단풍이 새끼 단풍이라대. 저 처음 들어봤거든. 단풍이 좀 작아요 잎이. 이 새끼 단풍이 들어보면 정말 이쁘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 옆에 있는 제 친구가 뭐라니까 아니다. 비 오는 겨울에 와야 돼. 눈이 내린 그 비 오는 완전 환상적이다. 그래서 가을 타고 가야 되고 눈 오는 겨울도 가야 되고 두 번을 더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우리가 뭐 1년에 동시에 만나지만 느낀 게 뭐냐면 애들이 작년 말고로 다 은퇴를 다 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대표이사까지 하는 애들은 공부도 맡고 학교도 가고 이렇게 이제 자리 잡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니까 작년에 애들을 만났을 때하고 지금 올해 딱 만났을 때하고 애들 키가 다 빠졌어요. 그 기세 등등하던 애들 있잖아요. 딱 자기 직에서 딱 나오는 순간부터 완전히 그냥 제가 볼 때 키가 다 빠졌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더니만 술 맛도 없대요. 인생이 자기가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어떤 조직에서 있을 때는 뭐 겁나는 게 있겠습니까? 특히 장이고 이러면. 근데 그 탈퇴를 딱 놓고 정말 자기의 자연인으로 딱 돌아오는 순간 엄청 허무함을 느끼거든요. 참 그걸 보면서 그래서 옛날에 대학 교수나 언론이나 의사들이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가 있다. 권력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참 그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잘나지 않은 애들이니까 제가 막 적극적으로 하진 않지만 때가 왔다 이거는 거지.
조금씩 제가 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거겠지. 야, 요새 좀 어떻노? 뭐, 그거 개안나? 이렇게 물어보겠지. 개안이, 이거 개념 아직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는 또 개그를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자, 이제 이런 부분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한번 조금은 있잖아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연히 나타난 건 아닙니다. 다 그게 어떤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 우연히 툭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베이스로 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작은 어떤 요 중심에 벗어나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와 마케팅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러한 네트워크 방식의 사업이다. 이거 아닙니까?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알리면 이래요. 어떤 사람들이. 야, 나는 자꾸 들어도 잘 모르겠다. 1년을 이런 데 왔다 갔다 했는데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 이런 거 있어요. 옛날 이문세 그런 거 말 그러잖아. 아직 난 모르겠어요. 이문세 같은 애들 있어요. 뭘 모른다는 이야기 듣는데 뭘 모른다는 이야기지. 또다시 돌아가야지. 알겠다. 우리가 이거 살고 있거든. 알겠나? 우리는 생산의 정체가 아니거든. 근데 자, 이런 것이 생겼어. 비쌀 돈만 한방 문자 준다. 자, 했는데 이게 다단계로 인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노? 그 소비자 만들면 된다. 시행과 설명해요. 또 나 안 해봤으면 모르겠다. 그럼 뭘 모른다는 것만 했지 내가 모르겠어. 자, 여기서 회원이 모른다는 게 제가 본다 이거. 회원이 있잖아요. 회원이. 그럼 PM은 제가 이 블렌드 얘기할 때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냥 네가 먹고 막 소개해라. 네가 먹는 것도 10% 준다. 소개해라. 보상 블렌드 풀 때 우리가 뭐 국가에서 35% 주나 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35% 주나 해서 하나도 없고 PM이 지난번에 딱 보니까 가장 많이 주던데 30.5%를 지급하더라. 나머지 회사가 홍보비 쓰고 다 환대가 있거든. 이제 국회에 산정되어 있는 거는 회사가 쓰는 경비는 빼고 35%도 그래갖고 38%도 이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나중에 가서 물고. 그럼 회원이 본인이 소비를 하고 소비하는 사람을 사다 그 사람도 소비를 하게 했을 때 이것을 제가 생산이라는 말을 쓰죠. 매출로 잡아주고 여기에 대해서 10% 주겠다 이거 하는 게 10%. 액티바이즈 한 개 전달하면 5,000원 준다 이 말이죠. 대박 아닙니까 그거. 제가 뭐 옛날에 교실가 보이는 말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액티바이즈 10개 전달 못하면 집에 가지 마이소. 하루에 내가 액티바이즈 10개를 누구한테 떠넘기든 강매를 하든 10개 전달하면 내한테 5만원 버는 거예요. 5만원.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5만원. 5만원 뭐 벌기 쉬운 거 아니잖아. 그죠? 그거를 내가 30일 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만 해도 내가 기본적으로 150만원 버는 거잖아. 이거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죠? 근데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도 많다니까. 왜 안 할까? 그거 왜 안 할까? 나는 이거 포가 안 난다. 나는 막 그럴싸한 나는 막 카페 같은 거 하나 딱 차려가지고 나는 막 이런 장사 하고 싶다. 나는 막 어떤 뭐 이런 꼴찌 같은 거 하나 해갖고 막 이런 거 하고 싶다. 또 이야기하지 또. 게임이 안 된다니까. 들어가가지고 요새 뭐 3조 그거 뭡니까 그 조합 그거 하는데 10만 원씩 받았는데 지금 뭐 3만 원짜리고 4만 원짜리 있던데 게임 됩니다 이거 안 된다.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놀아야 될 데서 노는 게 아니고 잘못 놀고 있는 게 잘못. 매니저들이 놀아야 될 때 지가 들어가고 그 게임 되나 말이야. 경기 안 좋은데 대한민국에 지금 해외여행 자리가 없습니다. 비행기 조금 더 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세상에서 그런 데 갖고는 안 된다니까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서울까지가 105년 된 떡집이 있더라고. 낙원 떡집. 이야 105년 동안 떡 만들라고 먹고 살았다는 얘기잖아. 이미 그 돈 다 벌었어 이제. 가는 손님도 없더라. 뭐 두갑번이면 손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100년 됐다 하니까 아니 떡이 100년 된 게 아니고 그 집이 100년 됐다. 집이. 떡이 100년 됐으면 그게 썩었어. 있겠나 그게. 그래가지고 먹어봤는데 다른 떡집보다 좀 살짝 뭐 옛날 그 맛 이런 느낌 들었지만 이것 때문에 부산에 서울까지 떡 사면 오지는 않겠더라고. 지금 떡 찍어낸 떡들 정말 맛있어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찍어낸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100년대 집에 떡 사는 거안 가겠다는 거야 보니까. 이미 거기서 자본의 게임 끝나버리게 떡 찍어내고. 저 오늘 요거 빵 산다고 저 오늘 엄청 멀리 갔다 왔다니까. 빅토리아 빵 두둑 하나 집에 가도 모른다는 저 잠깐.
여기도 지금 처음에 하나 생겨가지고 벌써 부산에 체인점만 프랜차이즈가 지금 수십 군데 생겨버리거든요. 처음에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이거. 장인 이래가지고 뭐랍니까 잘 만드는 사람 명장 이래가지고 자기 간판 그려놓고 하니까 누가 쳐다봐가지고 나도 이거 프랜차이즈 하면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지금 부산 시내마다 지금 몇 개 생겼다니까. 이것도 자본이잖아, 자본. 그죠?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그 구자연빵 좋아하는데 구자연빵 모르지? 구자연 압니까? 맛있어요. 그 식빵 맛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이 생산이 얄팍하게 10만 원 샀을 때 0.1%, 10만 원 샀을 때 100원을 적립해 주는 게 아니고 10만 원을 사면 만 원을 적립해 준다. 이 고객들이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정말 괜찮다. 그 고객이 충성도를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케팅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10% 주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 알리다 보니까 내가 알린 사람이 소비한 거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10%를 내가 가져갔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야, 나도 10% 가져갈래.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우리 수아는 사장님 10% 가져갔는데 갑자기 언니가 야, 나도 10% 가져갈란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이 언니가 10%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순간적으로 이름 생각 안 났어요. 언제라고. 10% 가지는 거야. 그럼 소나스 입장에서는 내가 실컷 안내를 해가지고 내가 가져가는 10%를 이게 10% 가져가 버리니까 나는 없잖아.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이. 당신이 소개한 사람이 10%를 가져가면 당신에게는 여기 전체 매출에 대해서 5%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집 마케팅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 5%, 3%, 3%, 3%,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대수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IMM 되면은 5대까지, VP 되면은 6대까지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자기는 SL밖에 안 되는데 왜 6대까지 나는 안 주노? 너를 비비봐라 6대가 있는가? 아이고 참. SL이 봐야 3대까지 가도 많이 간다. 2대까지 끝났는데 무슨 6대까지 준다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적어도 IMM 정도까지 되니까 5대가 생기네. VP까지 가니까 6대가 생기네. 이래 되는 거지. 지금 VP에도 6대까지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 6대까지 안 준다고 뭐 마케팅 탐정다 이런 사람 있다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사람들 자꾸만 이 현상적인 판단하는 게 있거든. 그러면 언주 맞죠? 생각났다. 그러니까 내가 10% 가져가는 걸 언니가 10%를 가져가니까 나는 회사가 5%를 주더라. 그또 언제 한번 모시고 온 거야 누가? 금주 모시고 온 거야 금주. 근데 이 얘기도 나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분도 10% 가져간 거야. 그러면 언주한테 금주는 1대 맞죠?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금주는 2대잖아. 그럼 2대가 10% 다 가져갔으니까 이렇게 돼서 몇 프로 준다고? 3%. 이건 마케팅이지 마케팅. 이거는 11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11을 벌면 안 된다. 이건 회사가 이렇게 법원에다 딱 등재시키라고 하는데 마케팅을 보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야. 내가 10% 먹다가 10% 하겠다 해서 그래 10%다 가져가라. 나 지금 안 가져간다. 니 다 가져가라. 회사가 5% 주거든. 5% 와도 안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6대까지 받아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하나 보면 뭐 내 밑에 누가 있다. 사실 밑에 있는 말 쓰면 안 돼. 밑에 또 한번 기분 좋은 나왔다. 내 밑에 이러면 기분 안 좋잖아. 근데 옛날에는 자꾸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야 그럼 내가 네 밑에 있나 이러니까 아니다. 옆으로 그리는 거야. 뭐 밑에 있는 거지 뭐 어쨌든 간에 이것을 마케팅으로 풀다 보니 PM 사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출발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제품 먹어보고 소개해서 하다 보니 10% 그게 출발인데 야 이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기 싫다네. 그거는 하기 싫다를 다르게 표현한 거야. 모를 게 뭐가 있는데 그냥 저하게 먹고 전화하면 10% 가져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했는데 항상 나보다 뒤에 등록한 사람이 걱정은 뭡니까? 와, 지가 내가 더 많이 벌어가는 거야. 이거잖아. 그래서 회사에서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나하고 내 다운하고 계급이 똑같으면 나는 안 주고 이 사람 다 주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이 과학적으로 다양하냐. 예를 들어 우리 사는 사람이 사업하니까, 우리 언제 사람 열심히 해주니까, 돈을 벌어갈 수 있잖아. 근데 나는 한 라인 했는데, 금주도 데려오고, 동주도 데려오고, 다 데려오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라인을 쫙 만들어서. 그 내가 IMM 나한테 하고 있는데, 이게 VP가 됐던데? 리더십 15% 여기서 다 가져갔던 거야. 나한테 10짜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도 안 올라가잖아. 그거를 아는 순간, 이건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느낀다. 안 그런 거잖아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주면 지가 뭐 벌어가는 거 계속 그러잖아. 참 답답한 그럼 그때쯤 되면은 내가 이거 VP 돈 벌어가가지고, 이 VP가 되면은 이 6대까지 벌어가도 평균적으로 따지면 4%잖아요, 4%. 평균적으로 4%밖에 안 되지만 VP 몇 프로입니까? 12%죠. 12%를 내가 일단은 다 가지고 가는데 내가 담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 다운 중에서 만약에 저 사람 직급이 SM이 있고 MM이 있고 IM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12%를 다 받았는데 어떤 그룹은 SM이야. SM은 2%니까 2% 주고 내가 10% 가져가는 거야. 어떤 그룹은 MM이니까 5%야. 5% 주고 내가 7% 가져가는 거야. 어떤 그룹은 IMM이면 9%거든. 그럼 여기는 9% 다 가져가고 내가 3%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 이거 얼마나 좀 빠져. 리더십이 많을 때가 있죠. 리더십이. PM의 보상 플랜을 딱 놓고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이대로 하면 돼. 하다 보면 자기가 결정해서 IMM을 가지. 내가 뭐 IMM 가라 해갖고 가면 그거 오래 가겠네. 자기가 다시 또 돌아가는 거지. 야, 결국 돈 있는 내 자본도 없는데 난 안 된다 이거. 그런데 포인트 마케팅 생긴대. 그 포인트 마케팅을 가장 극대화시킨 게 다단계 사업이네. 우리가 좀 남들 듣기 좋아하라고 하는 소리는 멀티레벨 마케팅. 멀티레벨 마케팅이 생겼는데 나는 PM을 만났잖아. PM의 보상 플랜을 보니까 진짜 심플하면서도 과학적으로 돼 있네. 단계적으로. 이거 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고민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정유사님 실업급여 또 얘기하셨잖아. 저도 한번 전화 받았어. 잠시 탈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왜 그러냐니까 실업급여 받아요. 180만 원 받아요. 저는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PM에서 지금 80만 원, 7, 80만 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7, 8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노동수입이 아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게 노동수입입니까? 노동수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동수입이 아닌데 내가 현재까지 뭐 혹시 사람들 피해 말고 노동수입이 아닌데 뭐 근로소득 받는 분 있어요? 근무를 한 100억짜리 뭐 갖고 있어가 한 달에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자본가가 아니면은 벌기 힘든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 제 집사람 보니까 전주에서 오셨죠. 남원.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군산 남원 일이 그 군산에 첫사랑은 아니고 어릴 때 이제 좀 좋아했던 애가 군산에 있었거든. 그 제가 군에 있는데 그 친구가 다니던 대학에 있는 친구가 저 바로 온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친구 휴가 보내주면서 야, 니 어느 대학 가면 누구누구라고 해서 그때 니 찾아가지고 전화번호 알아온다 했더니 이 친구가 진짜 전화번호를 받아온 거야. 저를 이야기하고. 그래 제가 이제 휴가를 나갈 때 그 친구가 같이 그 집에 갔잖아. 그 집에 그게 이제 군산에 자기 집에 갔다면 어른들 예전에 이제 알고 있는데 뭐 많이 됐대. 그래가 제가 그때 한번 남원하고 군산하고 일이 제가 한번 집에 안 가고 휴가 나 그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만다 이거 뭐 하도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뭐 다 정리되어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는 이유도 분명히 제가 이 사업을 결정할 때 핵심적으로
저한테 어떤 확신을 탁 주고 이거 다 하고 뭔가 딱 결정적인 메시지를 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책을 보니까 책을 제가 뭐 이래 두고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애기씩 넘겨보는 거예요. 저 넘기보다 이 뭐가 탁 와닿는 거기에 뭐 제가 줄을 막 꺼놨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책 볼 때 줄거는 보는 거지. 아, 그걸 정리해보니까 그 안에 이런 어떤 베이스가 되는 내용들이 있었다. 아, 내가 이거지, 맞다, 이거다. 그렇게 제가 정립을 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뭐 이 일만 제가 오래 한 것도 아니지만 거의 20년 다 돼가잖아요. 200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2년째거든. 제가 이 다단계를 하게 된 것도. 그 속에서 제가 한 번도 나는 다단계를 안 하겠다고 다단계를 안 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는 베이스는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죠. 직장생활 하다가 운 좋게 제가 95년도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그럼 제가 지금 올해 40이니까 그건 거짓말 30년 전이니까 30년 전에 제가 아주 사회초년 시절에 운이 좋아가지고 제가 우리 와이프가 그랬다. 여기 나 그때 사모님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물론 한 5살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일본 회사가 한국의 법인을 만들면서 제가 그래도 그 대표이사로 했으면 좀 시금방 좀 만들었게 되는 거예요. 차도 까만 차 타고 다니고 그때는 KTX보다 물론 KTX도 있었지만 뭐 비행기 타고 가면 공항에 뭐 그래도 데리러 나오고 그때 정말 세상에 이런구나 이거 뭐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돈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러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게 한상이 불과 얼마 안 가더라고. 1년도 지나니까 이 회사 내 거 아니잖아. 내가 사장인데 10시만 되면 일본에서 전화가 와요. 너 사장 어디 갔노? 경비한테. 나는 너가 사장이니까 그래서도 갈 수 있고 뭔가 감시를 받고 있거든 내가.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다. 그 이제 이사라고 하는 여자분이 사장하고 어떤 관계인가 모르겠는데 그 이사라고 하는 여자분이 한 명 들어와 있었어.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우리 경리가 그러는 거예요. 상이 김 여사 뭐 경품이 가져갔는데 경리 정산을 안 해요. 20만 원도 줘봐라, 30만 원도 줘봐라 이렇게 가봤는데 그럼 가져가서 영수증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영수증은 안 한대. 그래 하나는 그 영수증 뭐 이러니까 일요일 날 어디서 밥 먹은 갈비 먹은 거 10몇만 원 영수증을 주더래. 일요일 날 자기가 어디서 영수증을 하나? 가족들끼리 밥 먹은 것도 올려요. 가족끼리. 법인 카드를 쓰는데 빵 한 4천만 원씩 사먹고 막 이러잖아. 막 나이트 가고 그러잖아. 그 일을 하는 거야. 니 오늘 한번 주고 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영수증만 쫙 캡쳐가지고 A4용지 붙여가지고 그때는 팩스로 일본 사무실에 다 보냈어. 그래서 사장님 전화를 주고 사장한테 혹시 이거 네가 이거 써라 했나? 빵 사먹으라 했나? 사장님 일본 사람들이 정확하잖아요. 바로 비행기 타고 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장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실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감시하라고 넣어놔도 제가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이 쓰면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감시하라고 넣어놨는데 지가 감시당하고 이 말이잖아. 지도 그 말 해놓고 아짜 싶었는지 뭐라 감시를 하라고 보냈다면 지가 감시당하고 있다 이 말이야. 제가 그때 현실 지키는 거지. 그렇지. 내가 월급제 사장인데 지는 내일 감시하라고 난 하겠지.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형식적으로 물어보더라고. 야, 어떻게 하고 잘할까? 물어보고. 제가 바보입니까? 내가 바보면 잘라 안 하겠지. 저기 관계 내가 다 하는데 내가 잘라 안 하겠습니까?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봐줘라. 제가 없는 말을 한 거지. 그래, 얘가 사람은 착한데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이 공과 사를 보면 안 되는데 뭐 두 사람이 뭐 좀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결국은 정찰을 보니까 저도 월급쟁이지. 물론 이제 그거 뭐 IMF 와가고 정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리를 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지나고 우리나라에 IMF 오고 이러한 그 90년도 말 부분에 저한테 온 책들이거든. 이런 책들이. 그러니까 책을 읽어가지고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지. 뭐 해라 말인지 보고, 아니, 그래, 알겠다 이거지. 접속해라. 어디에 접속하고? 소유하지 마라. 뭐, 가지고 있어야 소유를 하든지 말든지. 100% 문제 뭘 소유를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쭉쭉쭉쭉 했는데, 제가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제가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2022년도에. 근데 지금 좀 고마운 거는, 저한테 이 개념을 알려준 우리 사촌 형이, 그래도 저한테 제대로 알려줘. 똑똑한 양반이니까. 제대로 이 개념을 저한테 설명을 다 해주면서 저한테 그랬던 책들하고 줬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이거였나?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면서도 이게 사람이 이제 교만한 건 아닌데 뭔가 우리 사촌 형이 하는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또 있을 거야 이거. 뺐다가 있을 거야 해서 제가 나가서 공부했댔잖아요. 저는 진짜 다단계로 공부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 오래 머무르던 건 아닙니다. 동생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야, 니 책 좀 준비해놔봐라. 내가 그 사이트 하나 가입할게 해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뒤집어보려고 사이트에 이게 등록을 해야 내가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받으니까. 근데 그때는 무료가 아니고 1년에 70 몇 분인가 줬어요. 그럼 그걸 주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매년 70 몇 분씩 줘야 돼.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다단계하고 저쪽 애들이 하고 있는 다단계하고 하나가 큰 차이가 나요. 근데 한국은 이것이 어렵겠다. 제가 그 A사 한 5년 했지 않습니까? 5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이것이 실행되기는 법적으로 어렵겠다 해서 제가 막 돌아다니다가 막 그 나라 가서 등록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뭐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아까 대만 얘기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대만도 지금 무슨 무모할 수도 있거든. 이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맨땅에 헤딩하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봤을 때도 제가 중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이런 나라를 돌아다닐 때 너무 무모했거든. 그때는 젊잖아요. 제가 한 10년 전 같으면 저도 40대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어찌 보면은 이 좀 뭐랄까 현실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가 갖다 줘야 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응? 뭐 알아서 먹고 살아라고 막 돌아다니고 이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았다. 돈이 없으니까 제가 그랬다면 중국에서 170원짜리 밥 사먹고 그랬댔잖아요. 170원짜리 밥 진짜 못 먹습니다. 진짜 못 먹습니다. 더러워서 못 먹어요. 근데 3일째 나가보여서 없어서 못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다고 배고파 보여서 그러면 한 개로 오는 거 나오는 그 비닐봉다리 막 뜨거운 도와주는데 막 집에 넣어갖고 먹고 막 국물가 맛이 올랐다니까. 그렇게 지난 세월을 가만히 보면 뭔가 이렇게 뭔가 세월이 하나의 점으로 다 이렇게 지나가 버렸잖아. 점처럼. 그래서 제가 뭐 한 번씩 우리 애들도 얘기하지만 지금도 우리 애들하고는 조금은 서먹서먹한 게 그래서 서먹서먹한 게. 그 당시에 내가 저게 배웠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쁜 척하고 막 그래 막 이래야 되는데 아빠라는 존재가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 옆집 아저씨 보듯이 비슷하고. 그 지금 우리 막내가 이제 올해 26이거든요. 그 제가 참 부러운 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면 딸들 있잖아요. 제가 보면 막 저 아빠 팔짱 끼고 아빠 이러는데 우리 딸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가서 이러면 또 묻었나? 딸님이 어깨 딱 제가 잡으면 그러니까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지. 아빠가 이렇게 막 저한테 이러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 둘째하고 저하고 같은 아파트 살지만은 어쩔 때는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들어오면 있잖아요. 들어오면 다녀왔습니다라고도 안 합니다. 그냥 내 왔다 이거지 내. 그 집에 들어가고요. 밥도 있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자기 먹을 거 접시에 딱 하면 가고 집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야 니는 왜 그러노? 이렇게 말을 저도 안 합니다. 그래 지가 뭐 아빠하고 뭐 그래 할 말이 많겠노? 그래 뭐 한번 제가 지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준 적도 없는데 그런 기억이 없어요. 아주 어릴 때는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놀아 기억은 나는데 걔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제가 걔들하고 막 이렇게 그런 기억이 안 나거든.
딱 그 무렵 아닙니까? 큰 놈은 좀 특이해. 큰 놈은 좀 특이하다. 저금한테 전화하고, 괜히 저금한테만 전화하고, 뻘쭘하게 저한테도 전화하고, 저하고 무슨 할 말 있겠어요? 아들하고 대화를 안 해봤는데 뭐 할 말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 그 세월 속에 내가 뭐 한다고, 저 정신 돌아다니고 애들하고 이게 그렇다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있잖아요. 항상 저거 필요할 때 저거 필요고, 제가 장난하자고 이랬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죽한테 부담 아닐까? 맞아. 죽한테 부담 안 될까요? 내가 아프면 저것도 부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준비가 다 안 돼 있어서 할 일이 많잖아요. 오늘도 여기 오신 분이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입원했대. 아버지 입원하면 자기가 간병 다 했대. 그래서 제가 그랬지.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게. 그러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살다 못 죽는다고.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랬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위험이 닥치니까 이렇게도 못 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도 사람들이 텔레비나 이런 언론에서 막 듣다 보니까 이미 식상해 있거든. 그러려니 하자. 그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 그게. 그러면 저는 이 PM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좋은 게 뭡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돈 없어도 할 수 있고 그죠? 하나만 딱 지켜보면 되거든. 안에만 딱 물서 보면 되잖아. 그거 쉽잖아 그거. 누가 있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막 불평불만 하는 거야. 밥 먹을 때마다 아씨 오늘도 멸치하고 김치밖에 안 먹어. 반찬 조정하는 거야. 그래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와이프 보고 다른 반찬 좀 너도 해라 이러니까 야 씨 내 결혼도 안 했는데 와이프가 됐노? 그럼 그 tuk선 누가 샀노? 내가 샀지. 지가 산 옷이라고 지가 불까? 아니 지가 후라이드 하나 해놔 넣고 넣으면 되잖아. 지가 김치하고 멸치 넣어놔 놓고 우리 어떻게 삽니까? 아니 내가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살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놓고 아씨 일도 안 되고 내가 보면 우리 집 살잖아. 가만히 보면 그렇다. 참 이게 우분의 실이거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 다 그럴수록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불평불만하고 사는 거잖아. 저는 이거를 이 다단계 사업을 저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을 바꾸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대충 하면 됩니까 이거? 대충 하면 안 되지. 대충 하면 됩니까? 그래 제가 사람들한테서 우리 아버지 팔순잔치도 안 갔다 다단계 한다고 이러면은 무슨 다단계 하는데 팔순잔치도 이렇게 하겠지만 그거는 내하고 약속이 내하고 내가 그 팔순잔치에 가가지고 재롱을 떠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거 가가지고 친구도 다 모여갔는데 짜듯이 있으면 좋겠지. 장난이 없으면 섭섭하겠지. 근데 팔순잔치를 내가 못 봐도 내가 그 다음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중심을 어디다 두고 있냐가 받아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벌써 온대 하나 놓고 아버지 이번에 물론 아버지 이번에 병원 가야지. 같이 가기는 친구가 갑자기 일이 친구를 생긴데 지가 와.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일이 사람들이 개념을 이해하시기 전까지는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제일 대단하고. 오늘 사람은 전주에서 오셨잖아요. 대단하게 결단하신 거라니까. 오늘 내가 사실 오실랬는데 오늘 하지 마. 뺏으면 조금 들었지. 그래. 된다니까. 생각 전주에서까지 어디 그겁니까? 사실 우리 정의사님 서울에서 그러니까 오시잖아. 그죠? 저 고맙지. 대단한 결단하시는 거예요. 이거 작은 차이가 어찌 보면 앞으로 내 어떤 내 살아갈 어떤 운명 내지는 어떤 그걸 바꿀 수도 있잖아. 오늘 오시기 싫었지 솔직하게. 솔직하게. 싫었죠, 그죠? 결정하기까지. 그러니까 이가 오는 게 안 싫습니다. 사업자도 오기 싫어하는데. 사업자도 오기 싫어한다니까. 또 와야 되나? 10만 원. 어제부터 만원 까주더만 지금 만원 다 까주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거에 어떤 에너지 갖고 집중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벗어나면 죽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벗어나가지고 일로 가잖아, 일로. 이거는 진짜 불구덩이 들어가는 짓거리라니까. 표가 나서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망했다 하면은 이럴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이럴 거. 내가 두세 번도 없는데.
여기서 망하잖아요. 그거를 뭐가 생기냐면 이게 생기거든. 지능으로 하면 다행이다.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게 부채가 생기거든. 이 부채가 누구한테 간줄 압니까? 누구한테 간다? 조직한테 가잖아요. 지금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메시지 전달하는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면 부채를 없애라. 부채를 없애라. 부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생활을 힘들게 만들거든. 그 이제 뭐 이 책 끝에 읽다 보면 제가 딱 생각나요. 오늘이잖아. 오늘 우리가 오늘 여기 있지만은 내일을 걱정할 수도 있잖아. 내일 오늘 여기 있는데 내일을 걱정할 수도 있잖아. 그럼 오늘이 내일을 걱정하는 오늘이 아니고 오늘이 내일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행복한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정윤 사장님이 이거를 아는 알수록 눈물이 난다. 왜? 희망이 있는. 이걸 내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야 이건 희망이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은 내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이것이 내한테 어느 순간에 희망으로 오겠다는 것이 가슴에 탁 와닿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이 끔찍거리 같은 눈물 나겠습니까 이거? 지금 바로 쭉 차고 던져버리세요. 뭐 5분 남았다고. 어쨌든 뭐 좋네 속닥하이 뭐 우리 뭐 그 생각은 나눌 수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수단으로 잡았다 하면 있지 않습니까? PM은 정직한 사업이다. 그래서 하는 만큼 돌려주는 사업이다. 이거는 사업을 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하시면서. 물론 내가 하는 만큼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그럼 줄어드는 이 부분을 데미지를 좀 작게 가져가려면 여기에 우리는 비료하고 이 물 이게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이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거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걸 어떤 비료를 주고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 데미지를 줄여나가고 하는 걸 사람들이 계속 학습을 통해서 능력을 키우시고 해서 그거를 만들어 가셔야 될 거는 사람들 능력이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쨌든 이제 아까 5분 남았지 3분 남았네. 그 매번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생각이 차이거든. 내가 경주를 갔다 오면서 사실 있잖아요. 장거리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면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닐 때 테이프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테이프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보다 조금 앞서 사업했던 사람들의 막 성공 스토리 같은 게 아닙니까? 유치할 정도로 들었다. 그걸 들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 어떻게 했노? 이거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했노? 어떻게 했노? 계속 그거를 제가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약간의 좀 그런 의지는 필요합니다. 사업에서. 근데 그 약간의 의지로서 돌려받는 보상치고는 진짜 이거 굉장한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될까요? 제가 뭐 했다고, 제가 뭘 했다고 내일 또 수당 줄 거잖아. 괜찮거든, 받아보면. 사실 괜찮거든.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빨라서 그렇지. 그래도 잠시 머무는 그 순간만큼은 괜찮다니까요. 살짝 공격 없어져 버려. 보면 또 빠르대 빨리 나가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죠? 들어오는 시간보다 나가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또 희망이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5월달 뭐 이러다 보니 이제 한 10일 남았는데, 그죠? 마무리 잘 하시고, 6월달 또 보너스 달이잖아. 그죠? 6월달 보너스 달이니까 또 보너스 누리시고, 앞으로 또 2015년 이제 딱 우리 이제 하반기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열심히 한다, 단지 열심히 한다의 개념이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아보 회원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환경 상태가 되셔야 돼요. 예, 마치겠습니다.